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해줄 주유소 2부 진행의 저는 도하나 박 PD입니다. 네, 오늘도 도팀과 박팀으로 나뉘어서 수익률 대결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들 문자와 노란톡으로 지금 바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 뒤에서 자꾸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는 분들이 계셔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팀의 박원재 전문가님, 박팀의 정재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도 수익률 대결 아주 치열하게 펼쳐볼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제 옆에 계시던 박 PD님이 어디론가 사라지셨는데 어디 가셨나 불러볼까요? 박 PD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박 PD입니다. 멀리 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는 이동식 스튜디오고요. 자, 우리 언택트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또 오셨다 그래가지고 한번 얼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주원이 아버님과 우리 이쁜 주원이 어린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원이 아버님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오숙님 오늘 따님인가요? 우리 오숙님 목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숙님 혹시 안녕하세요. 오숙님 혹시 멘트 가능하십니까? 발언권 좀 주십시오. 우리 오숙님 말씀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말씀해보세요. 우리 오숙님. 지금 우리 오숙님이 긴장하셨습니다. 긴장하셨는데 다음부터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우리 따님 아주 이쁘십니다. 우리 따님. 그다음 우리 주님 얼굴도 보이시고요. 우리 게스트로 오신 시청자님도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언택트로 참여하시면은 푸짐한 선물 팍팍 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오늘 오신 모든 언택트 방청객 분들한테 제가 상품권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샵 0082번으로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네, 정말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원 중계가 가능한 스튜디오인 줄 제가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박 PD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방청 신청, 나도 주유소 재미있는 프로그램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방청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노란톡도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계속 진행 중인데요. 그렇다면 운영 원칙부터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겠죠? 운영 원칙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저희 주유소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시청자분들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접수를 했고요. 기존 종목들을 모두 손절시키고 저희 전문위원님들의 종목으로 포트를 운영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종목별 비중은 25% 내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제시된 손절가나 목표가 터치 시 포트에서 자연스럽게 제외가 되고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현황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박팀의 수익률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빅텍 2.27%,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5.02%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복구 금액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목표 금액 5천만 원에 먼저 닿는 분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박팀 총 수익률 2.1%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도팀 포트폴리오도 함께 볼까요? 자, 원익홀딩스가 지금 0.43% 힘을 내어주고 있는데 아쉽게도 솔브레인이 매수가에 미도달해서 포트에는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팀도 열심히 앞으로 이제 목표가를 향해서 달려갈 텐데 복구 금액 그래도 총 수익률 0.0%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한 법이니까요. 좋은 종목들 많이 포트에 편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도팀도 앞으로 힘을 내겠지만요. 지금 박팀이 입이 찢어질 것 같은데 박 PD님 뭐 자랑스러우신가요? 네. 자, 일단은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을 도팀의 포트폴리오 보니까 저희는 괜찮아요. 네, 지금 계속 그 투표에서 지고 있어갖고 종목 편입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어쩌나요?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 종목 막강하거든요. 오늘도 역시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님이 이겨서 또 포트에 편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샵 0081번으로요. 현대제철 모비스 응원 부탁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지만 또 우리 저의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니까요. 톰
통과제리 우리 정재훈 위원님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이겨야 됩니다. 일단은 모비스로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님들 활발히 채팅해 주세요. 채팅창 활발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아이디 다 기억하니까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이벤트 또 팍팍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 도팀 수장인 도하나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대제철은 꼭 잡고 싶은데요. 일단 종목을 아직 투표 못하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대결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승부를 가를 종목은요. 현대제철과 모비스입니다. 여러분들 문자 투표 빠르게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각 종목에 대해서 저희 전문위원님들이 마지막으로 이 투자 포인트, 최후의 포인트를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 저희 도팀의 이제 전문가님이신 박원재 전문가님께서 현대제철 마지막 투자 포인트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왜 현대제철이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간결하게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굴뚝과 수소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렇다면은 히스토리를 한번 봐야 됩니다. 과거에 좋았을 땐 어땠고 그동안에 왜 어려웠었고 지금은 뭘 기대하는지. 재무를 보겠습니다. 재무 추이를 보면 우리가 항상 기업을 볼 땐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2003년부터 2007년이 철강업의 피크기였어요. 중국의 세계 공장화. 이때 현대제철도 힘입어서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면 좋은데 영업이익이 12% 두 자릿수를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꿈과 같은 영업이익률인데 자,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작년에 1%대 영업이익이었어요. 올해 작년에는 0.4, 19년도에 1.6. 최근에 이제 이 영업이익률을 구성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재료는 철광석이에요. 철광석을 수입해서 이걸 석탄으로 고로해서 뗍니다. 그래갖고 녹여서 쇳물을 뽑아요. 요 뽑아낸 쇳물을 열연이라고 합니다. 요 열연과 철광석의 가격이 이제 스프레드인데 이게 최근에 엄청 벌어지고 있습니다. 냉연 가격이 통당 사상 최대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어요. 과거하고 똑같이 돌아가진 않겠지만 이 정도만 봐도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랬던 차트입니다. 과거에 15만 원까지 갔던 차트가 지금 2만 원까지 있다. 이제 5만 원 올라왔어요. 자, 앞으로의 관찰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스프레드가 유지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느냐. 이걸 분기별로 체크를 하면 되는데 1, 4분기까지 상황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많은 분들 고민하셨던 분들 지금 바로 문자 투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팀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네, 오늘도 수익률 철렁이게 만들 수 있는 모비스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 발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대부분 또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사실 이 모비스가 어떤 기업인지 그린 뉴딜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회사에 있어서의 상장 모멘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뭐 제가 선정이 되면 뭐 순차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 보나 중장기적으로 보나 트레이딩이면 트레이딩, 투자라면 투자, 여기에 어울릴 만한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뭐 뒤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더 감칠맛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제가 오늘 박원재 전문위원님하고 정재훈 전문위원님의 그 강의 자료도 몰래 봤는데 몰래 보셨어요? 오늘 두 분 다 내용이 막강합니다. 근데 저는 양보를 하고 싶지만 오늘 또 저의 영원한 단짝인 정재훈 위원님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정재훈 위원님 강의 자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빨리 샵 0082번으로 모비스 응원하셔야 될 겁니다. 네, 모비스 투표가 더 들어오기 전에 투표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자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승기를 쥘 종목은요. 모비스입니다. 그린 뉴딜 정책 수혜주로 떠오르는 모비스 오늘 승리했습니다.
아, 도팀의 수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박팀 이거 뭔가 너무 편파적으로 방송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너무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도팀 포트폴리오에는 종목이 편입이 안 돼요. 아니요,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도팀은 정도를 걷는 팀이라는 점 끝까지 여러분들 믿어 의심치 않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승자의 강의가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오늘 자료 굉장히 빵빵하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서울경제TV 주요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잠시만.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그 노란톡방으로 지금 서울경제 주유소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 박원재 전문위원님의 이제 비록 오늘 인기투표에서 지셨지만 현대제철의 투자 전략은 요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하니까요. 네. 지금 빨리 노란톡방 주유소 공식 채널 들어오시면은 많은 분들 또 박원재 전문위원님의 전략도 챙겨 보일 수 있다는 점 까먹지 마세요. 네, 포트폴리오에는 편입이 되지 않지만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이쪽에서도 다 해주고 계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유소 3부도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되니까 전화와 문자로 미리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승자의 강의를 들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채널 고정! 제가 오늘 퇴근했어야 되는데 운이 좋았어요. 사실 현대제철이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방송 말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프 채팅방으로 좀 오시면 내일에 대한 전략, 그 종목에 있어서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다른 쪽에 있는 공간보다 상당히 유익한 공간이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계좌가 붉게 물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PPT 화면을 좀 보기 전에 투자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PPT로 그냥 바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씩 좀 이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모비스의 모비스 홈페이지입니다. 이 모비스의 홈페이지. 원래 이 드래그해서 좀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모비스는 무엇을 하는가? 뭐 이런 기업의 홈페이지 하단에 그렇게 좀 나와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는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에요. 아마 컴퓨터를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은 HTS가 켜져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실적, 얘가 왜 이런 종목을 갖고 왔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적자입니다. 적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술이 좋다라고 인정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상관없이 상장에 특혜를 주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에 있어서의 투자 포인트는 또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이 회사의 사업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기 쪽에 있어서 제어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핵융합 쪽에 제어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이 본업 쪽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에요. 사실 이게 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그런 사항들인데 어찌됐든 이 핵융합 쪽, 인공태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중에는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슈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4월 달이죠. 4월 중순경에 세계기후 정상회의가 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이 탄소 제로에 대한 부분들 논의를 좀 하겠죠. 그럼 결국은 인공태양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5월 중순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 세계 핵융합 에너지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일주일 동안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있어서도 이 기업은 이슈가 좀 될 수가 있어요. 뭐 이러한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또 이제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ADM 코리아예요. 며칠 안 됐습니다. 상장에 있어서 심사 부분들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바로 이제 상장 준비를 좀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지분율을 43%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기술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ADM 코리아가 지분을 또 갖고 있는 ADM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DNA 리들 패치 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인공지능 그리고 머니머신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블록베이스의 지분도 80%를 좀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알짜 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모비스의 자회사 ADM 코리아의 수주 잔고예요. 수주 잔고.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 300억대의 수주 잔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날 4분기 결산 보고서가 나왔을 때 토대로 해서 수주 잔고 현황을 걸 보면 수주 잔고는 좀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자회사예요. ADM 코리아의 홈페이지입니다. 깔끔하죠? 제가 왜 홈페이지를 보냐면 항상 그 회사 종목군들을 좀 볼 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봐요. 관리는 좀 홈페이지 관리는 잘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데 깔끔하게 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 있어서 상장 심사가 통과가 됐어요. 기사를 좀 캡처를 해본 부분들인데 여기서부터 뭐 위에 부분들을 보니까 ADM 코리아가 약 720억 밸류의 IPO 시동을 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모비스가 ADM 코리아에 있어서 투자를 했던 그때 당시보다 지금 현재 몇 배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팔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상당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뿐만이 아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임상 전문 CRO 기업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뭐 비교 대상 종목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 드림 CNI라든가 뭐 이런 기업으로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드림 CIS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중국 쪽의 기업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가적인 수준을 보게 되면 36,000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18,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많이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1,000억을 넘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옆에 우측에 있는 기업은 캐몬이라는 기업이에요. 캐몬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수준은 2,300억대에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사실 이들 기업보다 ADM 코리아의 기술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드림 CIS 같은 경우 마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도 ADM 코리아보다 조금 적어요. ADM 코리아가 약 한 10% 정도 이 정도의 수익을 더 플러스적으로 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풍부한 수주잔고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임상에 대한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적인 영향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수준은 훨씬 더 높다. 그러면 자회사로 했을 때의 지분법 평가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ADM 바이오사이언스예요. ADM 코리아가 지분을 갖고 있는 ADM 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이 마이크로 DNA 리들 쪽에 있어서 패치 사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품 쪽에 있어서도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도 좀 보게 되면 사실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시가총액은 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들은 사실 ADM 바이오사이언스보다 이 ADM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만큼의 저는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비스의 월봉 차트예요. 모비스의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주가적인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빠질 자리 때는 다 빠졌고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올라갈 길만 남았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약 한 3,000원 정도에서 2,850원? 뭐 그 정도의 매수 단가를 좀 잡으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일단 앞자리 숫자가 좀 바뀌어야겠죠. 1차적으로 4,000원 정도를 좀 보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 가격은 한 2,500원 정도? 뭐 그 정도로 잡으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모비스에 대해서 종목의 투자 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어요. 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AS를 추후적으로 좀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조금 더 비교를 해볼까요? ADM 바이오사이언스 일단은 매수에 대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이오플로우라는 기업이에요. 이오플로우라는 기업이 최근에 상장을 했죠. 주가가 안 빠집니다. 결국 이 이오플로우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ADM 바이오사이언스가 사업하는 영역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7,600억대에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모비스라는 기업에 있어서 자회사들,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 또 보게 되면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의 자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죠. 그 기업 쪽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또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추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이게 뭘 말씀을 드려야 될까? 기본적 분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좀 딱딱할 것 같고요. 주린이 분들이 좀 많아요. 주린이 분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고 해봤던 부분들이 종목 선정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 그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고민을 해봤는데 차라리 기준점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종목 선정을 하는 팁을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공개 방송에서 좀 해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월봉 차트를 좀 보세요, 여러분들.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오히려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보다 좋은 부분들이 더 많아요. 일봉 차트보다는 좀 더
둔감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꼭 이렇게 빠지더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 그러면 오히려 급하게만 하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봉 차트를 좀 보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을 그냥 여기서 베팅을 해버릴지 아니면 분할로 어떤 식의 전략을 세울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분들을 보게 되면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주식을 하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내기를 바라실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매일 수익을 내서 자산을 빨리 증식을 하고 싶고 그러한 부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아마 공통적인 희망사항일 거예요. 근데 생각대로 뜻한 바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면 오히려 좀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봉 차트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예요. 이 화면이 좀 보이나요? 화면을 보이게 되면 작년 2016년도예요. 2016년도. 저쪽 보면 2016년도 때부터 아마 상승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좀 상승을 했던 저 한 구간이 있고요. 한 사이클 구간이 있고, 그 다음 보게 되면 2020년도 하반기 때부터 21년도 1월 달까지 상승을 했던 그 부분들이 있어요. 상승을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점은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2016년도 때는 5개월 선이라는 이동평균선을 타면서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그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근데 20년도 하반기 때를 보게 되면 11월 달에 장대 양봉을 좀 그렸었죠. 그리고 12월 달에 장대 양봉을 그렸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과도하게 벌어져 버리게 되면 다시 회귀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윗꼬리를 길게 단 상황이 되는 거죠. 아마 제가 공개 방송을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이대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바로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급하게 매수를 할 필요성이 없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즉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서 매수 타이밍을 좀 조율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한꺼번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 정매수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월봉 LG화학이에요. LG화학을 보면 2020년도 상반기 때부터 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양봉의 캔들의 크기가 세 번째 커지고 난 이후에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졌죠.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달을 쉬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양봉에 또 세 개가 보여주고 난 이후에 이격이 벌어졌죠. 그리고 나니까 여지없이 조정에 들어왔어요. 즉 이격이 월봉상에 있어서 벌어져 버리게 되면 쉬어가는 구간은 꼭 나와요. LG화학도 그랬죠. 삼성전자도 그랬죠. 카카오도 그랬고 네이버나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형주 혹은 중소형주들도 괜찮아요. 월봉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바로 더 추가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저 과거에 2008년도 한번 보세요. 2008년도는 10개월 선을 타고서 움직여주는, 그러면서 2008년도 때부터 11년도, 12년도 초까지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대를 그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2020년도 봐보세요. 급격하게 장대 양봉으로 좀 하니까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올해 1월 달에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지니까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1월 달에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2월 달, 3월, 지금 4월 달, 3월 달까지 밀렸다가 4월 달에 바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를 보면 뭐가 될까요? 만약에 살려면
어떠한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을 찾으면 될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월봉 차트를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월봉 차트를 보는 이유는요, 큰 시세의 흐름들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월봉 차트가 있고, 주봉 차트가 있고, 일봉 차트가 있고, 분봉이 있어요. 물론 틱 차트도 있고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주봉이나 월봉 잘 안 봐요. 일봉 차트와 분봉 차트만 봐요. 그리고 거래량이 얼마만큼 섰고, 얼마만큼 몇 %가 올랐고, 그런 부분들을 보거든요. 대시세는요, 정배열 구간에서 나와요. 월봉 차트의 정배열 구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처음으로 매수를 해봐야 될 포인트, 그 포인트는 5개월 선이에요. 즉 5개월 선이 방향이 위로 틀었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5개월 선 부근부터 있어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세 흐름이 나오지 않은 종목을 보세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게 종목 상담을 하거나 뭐 하게 되면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아직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 뭐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뭐 그런 종목군들을 보셔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바꿔서 얘기하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이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과거에 투자를 했던 종목군들을 한번 볼까요? DB하이텍 한번 봐보세요.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박스권역을 그리다가 2019년도, 20년도 들어서면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 DB하이텍의 월봉 차트거든요. 정배열이죠. 역배열에서 치고 나간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배열권역에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5개월 선의 방향성을 좀 보라고 했죠. 5개월 방향성이 하방각을 하향을 하는 게 아니라 상승을 그리는 그런 시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5개월 선의 가격대, 그 자리대가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1차 매수 포인트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DB하이텍 월봉 차트를 보니까 2020년도 12월 달, 올해 1월 달 크게 상승을 하니까 이격이 벌어졌고, 이격이 벌어지니까 되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못 가죠. 3개월째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1월 달 고점권역으로부터 포함을 하게 되면 지금 4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격이 이제 좁혀지게 됐다라면 그때는 다시 어떠한 모멘텀, 뭐 실적의 모멘텀이 됐든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겠죠. 결국은 5개월선 월봉선의 월봉 차트에 있어서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페스 한번 봐보세요. 마찬가지죠. 네페스 같은 경우도 정배열권역이에요. 정배열권역에 있으면서 긴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제가 이게 이 종목을 2018년도 11월 달, 12월 달 이때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탐방 루트를 만들어서 시청자분들한테 나눠도 드렸고, 네페스는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함께 올려 보내드렸던 종목이 테스나라는 기업이었어요. 네페스와 테스나 이 기업을 모두 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월봉을 보게 되면 정배열권역이에요. 시세의 흐름들이 나가지 않는 정배열권역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물론 이 월봉 차트라는 것 자체는, 일봉은 하루에 캔들이 하나씩 생겨요. 근데 월봉 차트는 한 달에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좀 러프하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면 월봉 차트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유효한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차트를 좀 보고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월봉이에요. 업종을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방송을 해드렸을 때 이 부분들에 있어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못 갑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아래 꼬리를 달았어요. 3월 달에. 지수상으로는 2,900포인트대까지 밀렸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이제 5개월 선의 지지를 받고 난 이후에 여기서부터 다시 상승을 해볼까?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5개월 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돌려서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5개월 선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그 자리대가 1차 매수 포인트가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으로 좀 와서 한번 볼까요? 종목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요거 하나 있을 거예요. 건설주들 한번 볼게요. 건설주들을 좀 보게 되면 정배열권역에서의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정배열권역, 월봉상의 정배열에서 대시세가 나와요. 대시세가. 1,000원짜리, 과거에 1,000원짜리가 18만원까지, 이거는 뭐 이런 식의 흐름들은 나오진 않겠지만, 그리고 난 후에 역배열이 진행이 되고 나서는 2008년도 때에 2007년도, 2008년도 때 꼭지 상투를 치고 난 이후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정배열권역으로 돌려 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5개월 선의 방향성은 위로 돌아가고 있고 5개월 선의 위에 있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될 거고 그러한 부분들을 주가가 밀려내려왔을 때 5개월 선 부분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모비스 한번 볼까요? 자, 모비스예요.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월봉상의 정배열.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 포인트죠. 일봉 차트를, 주봉 차트를 볼까요? 주봉 차트를 봐도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는 상황이에요. 일봉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죠. 일봉 차트를 봐도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에 횡보를 했고 조정을 받았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4월 9일 날 이 박스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되밀렸죠. 이때 이날이 아마 상장 결과가 통보가 된 날이었을 거예요. 재료 소멸, 거기에 있어서 매도 물량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주가적인 수준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투자 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혹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종목이 있다라면 월봉 차트를 놓고 보시고 5개월 선에 있어서의 방향성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투자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하시고 종목을 선정을 하고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3부에도 아마 이 종목 상담이나 이 부분들은 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좀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보기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